안녕하세요. 안녕. 네. 오랜만이에요. 추석 잘들 놀았지? 말을 안 해. 자, 칠판에 써놓은 거 보이죠? 요 순서대로 할 겁니다. 방송 보는 친구들도 교재 문제를 잘 보세요. 지울게요. 오늘 연대 시험 보죠? 연대 연술. 시험 보러 가는 사람은 여기 없겠죠, 그죠? 갔겠지, 그지? 자, 시작해 봅시다. 오늘 할 게 중요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서 한번 해봅시다. 페이지 5과부터 볼게요. 페이지 11페이지 봅시다. 11페이지. 연대 많이 썼구나. 애들이 많이 빠졌네. 세대도 가고 연대도 가고. 다음 주부터 할 거 공지를 지금 미리 할까요? 방송 보는 친구도 있으니까 공지를 하자면, 자, 다음 주 10월 9일부터 사설 모의고사를 실전 모의고사를 봅니다. 모의고사를 실시할 거고 1시 반부터 이제 수업을 해서 수업 시작하자마자 80분 보고 OMR 카드도 올해 그 수능 볼 거 해서 OMR 카드도 똑같이 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의고사를 실시하고 끝나고 나서 이제 이거 언제까지 수능 전주까지 전공할 때까지 볼 겁니다. 그래서 이게 1번이고, 그럼 이제 끝나면 이제 EBS랑 이제 독서랑 한 질문씩 하겠죠.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10월 16일 날 수능 행동 지칠 D-30을 할 겁니다. 요거 A4로 한 20몇 장, 26장, 28장 정도 되고요. 이거 듣고 나면 이제 수능이구나 하는 생각이 확 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활 패턴도 완전히 바뀌어야 되고 학습 패턴도 완전히 바뀌어야 돼서 수능에 맞게끔 하는 거예요. 됐지? 이렇게 할 겁니다. 세 번째, 그래서 이때 모의고사를 보다 보니까 모의고사를 보고 지금처럼 수업 전에 우리가 문제를 풀면 시간이 없으니까 앞으로 과제는 EBS 파이널 우리 교재 요거 이제 과제가 나갈 거예요. 하루에 한 7지문에서 10지문 정도 숙제가 나갈 거니까 앞으로 이제 모의고사 푸는 거나 풀면 되고 요게 나갈 겁니다. 알겠죠? 미리 알아두고 또 생각나면 또 하나씩 더 얘기하겠습니다. 앞에 얘기를 해줘야지. 이제 알아두고 처음에 이제 해야 될 거 5국과 봅시다. 나오죠 여기? 승호야? 나오지? 유튜브에 교재가 없으면 교재를 유튜브를 보기가 힘들잖아. 문제 풀이를 하니까 점점 조회수가 늘어나고 있어. 결석한 애들 몇 명 안 되는데 왜 조회수가 점점 늘어나는지 모르겠어.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고민이야. 그래서 어머님들이 보시나? 혹시 엄마나 아빠 수능 준비하시는 분 없지? 왜 이게 점점 이렇게 늘어나고 있지? 그랬더니 서울에서 애들한테 얘기했더니 다른 선생님들이 본다고 그랬고, 설마 다른 선생님들이 내 강의를 볼진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점점 퀄리티가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조교쌤의 썸네일 때문이 아닐까라고 해봅니다. 썸네일 어떻게 그런 걸 캡처하는지 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캡처하더라고. 우과는요 시작할게요. 총 28수예요. 전문을 다 독서를 하려다가 전문을 굳이 다 안 하는 이유는 교재에 실려 있는 여기에 이제 EBS 바깥에 있는 작품들을 좀 많이 실어놨어요. 그러게 보니까 요것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좀 쉬워. 쉽기 때문에.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페이지 13페이지 보시면, 자, 제목이 우국과니까 당연히 주요 내용이 뭐가 나오냐면, 주요 내용이 당연히 뭐 하겠니? 나라 걱정하겠죠. 나라 걱정하는 건 나오고, 중요한 건 당생을 삼는
신하를 비판합니다. 요게 두 개가 주 내용이에요. 그러면 신하 시조들이나 전부 다 뭐를 향해서 포커스를 맞춘다? 주제를 향해서 포커스를 맞추니까 니네가 잘 모르는 뭐가 나온다 하더라도 잘 모르는 그러니까 배우지 않은 수가 만약에 수능에 나온다 하더라도 머릿속에 요게 있으면 여기에 맞춰서 원래 뭐가 된다? 해석이 된다. 이해되죠? 그렇죠? 그래서 요 정도만 연습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3페이지 보시면 우국가 뭐 있고요. 화자, 상황. 화자는 자연 속에서 지내고 있으며 나라의 현실을 걱정하고 있다. 정서 밑에도 우국청정, 뭐 개탄과 비판 요 정도 보면 되고 쭉 내려서 주제의 밑줄. 강쟁을 일삼는 관리들에 대한 비판과 나라에 대한 걱정 요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돌아와서 제가 해석을 좀 해드릴게요. 볼게요. 자, 일수부터 봅시다. 18번이 11페이지예요. 일수. 학문을 후리튀어, 학문을 던지고 반무를 하는 뜻은 반무, 다시 무반으로 돌아간 뜻은 좀 재미없다. 재미없는데도 봅시다. 반무를 다시 무관으로 돌아간 뜻은 삼척 검을 둘러매고 진심보국 나라를 어떻게 걱정하려고 했더니 검을 둘러매고 그래서 한 일도 하음이 없으니 한 가지 일도 한 것이 없으니 하음이 없으니 눈물겨워 하노라. 그지? 자기가 다시 삼척검을 둘러내고 다시 원래 문관에서 무관으로 갔는데 그런데도 한 일이 없어서 안타까워하노라 라고 돼 있어서 실제로 한 일이 없는 것보다도 어쨌든 그런 후회, 회환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나라를 한 것은 일수의 주제는 뭐가 될까? 나라를 위해 한 일이 없는 것에 대한 애통함이 되겠지. 자, 주제 잘 써두세요. 주제 나라를 위해 한 것이 없는 것에 대한 회한, 후회 이렇게 보면 되겠죠. 막판을 이것부터 봅시다. EBS 우리 교재 맨 앞에 보면 EBS 전체 목차가 있어요. 그죠? EBS 전체 목차가 있는데 내가 니들한테 뭐라고 그랬니? 하루 몇 작품? 3작품씩 꼬박꼬박 보라고 그랬죠. 보고 있어요? 지우고 있니? 고3들이 이걸 안 해. 재수생들이 이미 다 하고 있는데 9월달부터. 자, 교재 맨 앞에 보면 전체 목차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죠. 그렇죠. 순서대로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순서대로 다 실어놨어요. 그지? 있으니까 하루에 3장 거기 옆에다가 체크 자기가 봤는지 안 봤는지 체크하는 난도 있어요. 있니 없니? 있지. 선생님 이것만 믿으면 안 돼.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작품들 분명히 제목이 있습니다. 보이죠? 그렇죠? 그거에서 하루에 3작품씩 꼭 정리하세요. 지금부터 3작품씩 보면 전 작품 다 볼 수 있어요. 지운 작품도 보고 싶으면 보셔도 돼요. 기출 아니면. 올해 나온 기출 아니면 지운 작품에서 어떻게 나올 수도 있는데 확률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봐두셔야 되기 때문에 아직도 EBS 안 보고 있는 애들은 하루에 3작품씩 보되 보는 제일 좋은 방법은 시간을 딱 정해놓고 딱 그 시간에만 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아침에 가서 국어 공부 독서 하나 풀고 문학 3작품 가볍게 보고 그 다음 수학 공부한다든지 아침에 딱 하는 게 제일 좋죠. 그렇죠? 독서 한 지문 풀고 문학 3개 보고 독서 한 지문 풀고 문학 3개 보고 보되 뭐를 봐야 된다? 뭐를 봐야 된다? 3가지 기억하세요. 뭐 봐야 된다? 주제, 주요 내용, 주요 특징 요거 꼭. 그래서 제목만 보고 얘가 나와요. 여러분 우국가 이게 나왔어. 그러면 나라 걱정하는 거지. 총 28수 이런 건 몰라도 돼. 나라 걱정하고 당쟁을 일삼는 관리들을 비판하는 거지. 다음 작품 말고 우리 잠어사 나왔어.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엄마 그리워하고 엄마 안타까워하고 엄마 보고 싶어 하는 거지. 끝.
이게 돼야 돼. 오늘 하게 될 제3인간형. 아, 조은이랑 석이랑 미희가 나오는데 조은은 나쁘네? 좀 부정적으로 바뀌네? 미희는 긍정적으로 바뀌네? 석은 어정적. 즐거웠다. 자, 이해됩니까? 요거 정리하셔야 돼요. 오케이? 또 합시다. 돌아가서 그 다음 십수 봅시다. 십수. 십수 하면 큰일이겠죠. 십수. 말하셔서 반말하라가 아니지. 마십시오 마십시오. 하 의심 마십시오. 하 의심 마십시오 할 때 의심 앞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괄호해 놓고 제 충원을이라고 쓰면 해석하기가 편합니다. 제 충원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말하셔 마십시오 제 충원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등민심 외에는 등민심 해석 모르면 이거 십수는 EBS에 없는 겁니다. EBS에 없는 거니까 해석 꼼꼼하게 쓰세요. 등민심 백성의 마음을 얻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마음을 얻는 게 제일 중요하지. 몽중정교는 귀에 쟁쟁합니다. 몽중정교 밑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태조가 꿈에서 알려준 가르침 옆에다 쓰세요. 1000년 동안 번영을 누려라. 1000년 동안 번영을 누려라. 몽중정교 태조가 꿈에서 가르쳐줬는데 1000년 동안 번영을 누려라는 귀에 쟁쟁합니다. 라고 돼 있어서 십수의 주제는 뭐라고 쓰면 되겠니? 십수 뭐? 나의 충원을 의심하지 마라. 충원을 의심하지 마라. 이렇게 되겠죠. 썼습니까? 다음 13수 힘써 하는 싸움, 나라를 위한 싸움인가? 여기서 말하는 싸움은 뭐겠니? 당쟁이지, 그렇지? 옷밥에 묻혀 있어. 옷밥. 여기서 옷밥은 자기의 개인의 이익이지, 그렇지? 사적인 이익, 개인의 이익, 욕망이지, 그렇지? 돈과 옷과 밥, 개인의 이익, 욕망, 욕심. 자기의 이익, 욕심을 얘기하죠. 옷밥에 묻혀 있어. 할 일 없어 싸우는구나. 싸움, 당제. 힘싸하는 싸움, 나라를 위한 싸움인가? 옷밥에 묻혀 있어. 자기의 개인적 이익, 그지? 돈이겠죠. 할 일 없어 싸우는구나. 아마도 근티디는 그치지. 아마도 그치지 아니하니. 싸움을 그치지 아니하니. 당쟁을 그치지 아니하니. 다시 어이하리. 그래서 13수는 당쟁을 일삼는 벼슬아치 비판. 13수는 당쟁을 일삼는 신화 비판. 봅시다. 당쟁을 일삼는 신화 비판. 자, 됐죠? 다음 14수. 이는 저 외다 하고 이쪽은 저쪽이 외다 하고. 외다 뜻? 얘들아, 외다 뜻? 그러다, 틀리다. 굉장히 잘 나오는 언어예요. 어휘예요. 알아두세요. 외다는 그러다, 틀리다. 이쪽은 저쪽이 틀리다 하고 저쪽은 이쪽이 틀리다고 하니 매일에 하는 일이 이 싸움뿐이로구나. 매일에 하는 일이 이 싸움뿐이로구나. 맨날 싸운다. 이 중에 고립무조, 고립되어 조자, 도울 조자, 도움을 못 받는 거는 님이신가 하노라. 여기서 님은 누구다? 임금이 되겠죠. 그치? 다시 한 번 더. 이쪽은 저쪽이 틀리다고 저쪽은 이쪽이 틀리다고 하니 매일에 하는 일이 이 싸움뿐이로구나. 이 중에 고립무조, 고립되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건 임금인가 하노라. 그래서 14수의 주제는 임금 안타깝. 이게 되겠지. 임금이 참 안타깝다. 이게 됩니다. 다음 14수.
19수 봅시다. 이라 다 옳으며 이쪽이 다 옳으며 이쪽이 다 옳으며 제라 저쪽이라 다 그르랴 저쪽이라 다 그러겠느냐 틀리겠느냐. 천천히 해석 잘 보세요. 안 되면 선생님이 읽어서 해석이 되는 거를 자기가 해석하는 걸로 착각하지 마시고 해석이 안 되면 연필로 위에다가 꼬박꼬박 다 써두세요. 이쪽이라고 다 옳으며 저쪽이라 다 그르랴 틀리겠느냐. 두 편이 같아서 이 싸움이 아니 만에 이 싸움이 아니 만에 여기서 만에는 끝나네. 이 싸움이 아니 끝나네. 두 편이 같아서 이 싸움이 아니 끝나네. 그런데 성군이 임금이 준칙 기준이 되시면 기준 규칙이 되시면 절로 말까 하노라. 절로 이 싸움이 끝날까 하노라. 이해됐죠? 그래서 19수는 뭐? 임금이 준칙이 돼서 19수는 임금이 규칙이 되며 규칙이 돼서 당장 끝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임금님 네가 규칙이 되면 당직을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끝내라 라고 하는 거죠. 다음 21수 이제야 생각거라 모르고 하는도다. 이제야 생각해보니 모르고 하는도다. 뭐를? 싸움을 당쟁을 모르고 하는도다. 이제야 생각하니 모르고 하는도다. 국가의 해로운 줄 알면 혈마 알면 그러하랴. 설마 알면 지들이 어떻게 싸우겠느냐. 혈마는 설마예요. 설마. 혀 짧은 거 아니에요. 국가의 해로운들 혈마 알면 이거 아닙니다. 재미없으면 욕을 하세요. 재미없으면 욕을 해. 다음. 반드시 모르고 하면 일러볼까 하노라. 뭐니? 지들이 모르고 하는 거니까 어떻게 얘기 좀 해볼까 이렇게 보는 거죠. 다음 마지막 26수. 요거 26수 중요합니다. 나라가 굳으면 집이조차 굳으리라. 자, 나라가 튼튼하면 집이조차 튼튼하리라. 여기서 집은요. 여기서 집은 개인 가정이에요. 자기 개인의 가정입니다. 나라가 튼튼하면 니들 신하들 니들 집이 튼튼을 같이 굳어질 거야. 굳으리라. 뒷만 바라보고 집만 돌아보고 나라 일을 아니하네. 집만 돌아보고는 무슨 말이지? 집만 돌아보고는 뭐? 개인 욕심만 채우고지. 개인 욕심만 채우고 이렇게 해석이 되죠. 개인 욕심만 채우고 나라 일을 아니하네. 그지? 나라 일을 아니해. 그래서 하다가 명당이 기울면 여기서 명당은 나라가 되겠지. 나라가 기울면 어느 집이 굳으리요. 그래서 제발 뭐해라? 나라를 위해서 힘써 일해라. 이게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 국가입니다. 18번의 답은 공간의 이동 없습니다. 서리적 표현을 사용하여 있죠. 만족감? 만족감 없죠. 현재 만족하지 않습니다. 3번 정답. 그렇지? 마라쇼쇼 뭐 이런 것들 있지. 그렇지? 하의심 마라쇼쇼. 저기 위에 10수에 요거 하나 설명 안 했는데 마라쇼쇼 하의심 마라쇼쇼. 요거 쓰인 표현법 이거 많이 배웠죠? A B A 요 형식 배웠지, 그치? 요거 기본으로 좀 알아주세요. 사르리랐다, 청산에 사르리랐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지, 그렇지? 자, 졸립니다 이거. 졸려. 빨리 졸려. 고전 오늘 3개밖에, 2개냐 3개냐 2개밖에 안 하니까 끝냅시다. 2개 다 중요해요. 오늘은 특히 시도 오늘 시 3작품 할 건데 요 시 3개 다 셋 중에 2개는 수능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진짜 안 나오면 진짜 할 수 없죠. 그치? 근데 나올 확률이 좀 높아요. 19번 오른쪽에 가서 19번 20번 별표 치세요. 19번 20번 별표. 19번은 이제 해석이 되면 문제가 풀리겠죠. 이제 어떻게 됩니까? 뭐를 버리면 기억, 엇박을 버리면 뭐가 된다? 집과 명당이 굳어질 거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죠. 다음 20번.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 이덕기는 임진왜란 등으로 나라가 어려워지자 문과에서 단시 천대만 등 무과를 전과하면서까지 국가를 지키려 한다.
하지만 조정에서는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 자신의 생각만 옳다는 붕당 싸움을 벌여 그는 붕당한 국가에 해가 된다고 생각하고 싸움이 없어지기를 간절히 원한다. 이덕일은 우국가에서 이런 마음을 형성하는 한편 임금이 기준이 되고 민심을 얻어야지 상황을 극복하고 있다. 답이 3번이죠. 삼척검으로 싸움을 없앤다. 자, 삼척검은요 누구를 위해서 뽑았을까? 왜구를 위해서. 임진왜란이니까 왜구를 위해서 삼척검을 뽑았겠지. 야, 이덕일이 삼척검을 뽑아서 당장하는 신하를 다 죽였니?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거의 쿠데타입니다. 그죠? 자, 뒤에 나오는 것 중에 다와 마에 동그라미 치세요. 다와 마에 동그라미 칩니다. 다는 25수고 다는 25수고 마는 28수예요. 요거 총 몇 수라고 그랬죠 얘들아? 총 28수인데 마지막 수는 상징적인 거라서 시험에 가끔 잘 나올 때가 있어요. 자, 25수가 있고 28수가 있어요. 이거 둘 다 EBS에 없는 겁니다. 14수, 16수, 26수는 EBS에 있는데 25수, 28수 없어요. 25수 해석합니다. 싸움에 시비만 하고 시비는 뭐니?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 시비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 너 어디다 대고 시비야? 이거 아니에요. 그림 그린다. 나연이 그림 그린다. 괜찮아. 너 그림 그리는지 몰라. 그치? 그림 그림. 추상은. 졸립지? 지금 한참 졸립대요. 근데 너 눈이 이렇게 부었어. 괜찮아? 괜찮아? 진짜로? 야, 나 니들 밖에서 식당에서 만난 애들 외에는 하관을 본 적이 없잖아. 이쪽만 보니까 애들이 다 예쁘고 다 괜찮아. 생긴 게 다 잘생겼어. 학원 잠깐 내려, 그치? 얘가 이렇구나. 이제 학원의 중요성 요즘 이제 절실히 깨닫고 있어요. 식당에서 만난 애들 학원 봐서 아는데, 뭐, 그냥 다 괜찮은데. 한 번도 못 본 애들 많잖아. 언제 한번 보여줘, 애들아. 나중에 나갈 때, 쉬는 시간에 나갈 때, 나 이렇게 한번 내리고 이러고 나가. 알겠지? 그리고 보고 나서 내가 판단할게. 자를지, 계속 듣게 할지. 니들은 봤나? 학원 내린 거? 나? 요즘 흰머리도 많이 나고요. 염색해야 되는데. 왜? 누구냐? 30살 때, 32살 때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그때 여자친구가 20살이었어. 쓰레기야. 야, 쓰레기야. 야, 그때 30살 때, 32살이구나. 32살 때 여자친구가 20살이었는데 내가 좋아서 사귀자고 한 거 절대 아니야. 나도 양심이 있지. 띠동갑인데. 야, 쓰레기라고? 윤원정님의 아내가 12살 띠동갑인데. 아무튼 좋다고 사귀자고 그러길래 안 된다. 이건 범죄다. 아무튼 그래갖고 근데 여자친구 얘가 몸매가 진짜 키가 68인데 내가 사귀었던 여자 중에 제일 작았어. 68. 신기하지 그렇지. 나는 키 큰 여자를 안 좋아하는데 키 큰 여자들이 나를 많이 구제해줬어. 그러니까 측은지심이지. 아예 불쌍한 대머리 네가 나 언제 나 같으니 한번 사귀어볼래 막 그런 건데 좋다고 그러면 안 된다. 범죄다 막 그러다가 몸매가 어땠냐고? 와, 수영을 해서 얘기했었지. 떡 벌어진 역삼각형 어깨. 남자들이 전부 다 부러워하는 몸매를 가지고 있어. 걸을 때 이러고 걸어다니고. 아무튼 하겠어. 나도 내가 잘못한 거 알아. 아무튼 그러다가 뭐 얘기하려고 얘기했더라? 뭔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이 얘기 왜 나왔지? 타이밍을 까먹었어. 뭔 얘기 하다가 염색! 맞아. 얘가 염색을 하자고 그래갖고 염색을 한다고 그래갖고 염색을 샀어. 집에서 한번 해보려고 염색약을 샀지. 그렇게 했지. 그럼 딱 하고 나서 그냥 해서 약간 금빛? 갈색빛 나는 거? 약간 아무튼 빨간빛 비슷해. 아무튼 그걸 했어. 하고 나서 염색약을 봤더니 약에 염색약 쓰고 나면 남은 거 있잖아. 거의 그대로인 거 같더라고. 그러더니 동생이 집에 왔더니 동생이 보더니 남동생이 보더니 형님 염색했는데 그랬더니 염색약 어쨌어 그랬더니 남은 거는 그랬더니 저기 있지 그랬더니 보더니 쓴 거 맞나? 그대로인데? 그랬더니 이거 내가 쓸게 그러고 자기가 염색하더라고. 그래서 그때 그러더라고. 와, 형님 미정원 가서 염색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왜? 그랬더니 돈 아까워서. 그죠? 이러면서
염색해야 되는데. 자, 다음 봅시다. 25수. 졸려서 잠깐 얘기했어요. 싸움에 시비만 하고 공도도 시비 안 하네. 옳은 길에 대해서 시비를 안 해. 그지? 도리를 따지는 거에 대해서 옳은 도리를 따지는 데서 시비를 안 해. 왜? 그지? 어찌하여 세상 형편이 이같이 되었는가? 물불보다 심한 환난이 날로 길어가는구나. 그래서 당쟁만 하는 세태를 안타까워해. 당쟁만 하는 세태를 비판하고 안타까워하는. 다음 마지막 28수 25수의 주제 써두시고 당쟁만 하는 세태가 안타까워하고 비판하고요. 28수 마지막 공명을 원치 않는데 부귀인들 바랄 소녀. 야, 이름을 날리는 걸 원하지 않는데 부귀 동가 크지 그거를 내가 바라겠느냐. 초가 한 칸에 괴로이 혼자 앉아 밤낮에 우국상식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을 못내 서러워하는. 그래서 28수는 그냥 주제 나라 걱정 뭐겠지. 우국상식 나라 걱정 이게 되겠죠. 됐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21번 자 오늘 요거를 나눠줄 겁니다. 전체 작품 해설을 나눠드릴 거예요. 알겠어요? 이제 답지 이게 1번부터 있는 답지 싹 다예요. 오케이? 요거 나눠드릴 테니까 책에다가 꽂아두시고 수업할 때나 끝나고 나서 웬만하면 전부 다 이렇게 해설이 다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받아봤죠? 보시면 돼요. 21번의 답은 4번 22번의 4번 지분 굳어지는 게 아니고 23번 자 24번에 별표 하나 쳐두시고 23번도 문제 괜찮은데 어찌하여 세상 형편이 이같이 되었는가 요거는 탄식하는 거죠. 탄식. 답은 2번이죠. 2번 교원가에 나왔는데 설빈환 어디 두고 면목 가정되었는가 라고 되어 있는데 설빈환은 눈같이 빛나고 꽃같은 얼굴 이 되죠. 절 보세요. 제가 설비는 되죠. 그치? 눈같이 빛나고 화는 안 되죠. 재미없으면 욕을 해라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꼭 그치? 면목 가증 괄호하고 빨리 쓰세요. 자기 이름. 그죠? 얼굴이 가증스럽게 되었다. 2번이 됐고요. 24번 자 별표 하나 쳐두시고 리은은 세속적 욕망을 의미하죠. 리은은 세속적 욕망을 의미해요. 세속적 욕망을 의미하는데 2번에 보시면 산홍의 이 부귀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홍의 부귀라고 되어 있고 산홍의 부귀라고 되어 있으니까 산에서 사는 늙은이의 부귀니까 이거는 뭐가 되겠니? 아름다운 자연이 되겠죠. 아름다운 자연.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되셨습니까?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 잠어서 하겠습니다. 쉬세요. 야, 이거 또 찍어요. 자, 정인거에 잠어사 시작. 쉬세요. 잠어사도 나올 확률이 좀 높은데 근데 뒤에 해설 보면 되게 간단해요. 이건 주제가 뭐라고? 자, 제목 옆에다가 주제 써둡시다. 뭡니까?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그치?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다음 주부터 머리에 흑채를 뿌릴까? 그치? 대치동에 부엉이 학원이라고 있어. 학원 이름이 부엉이 학원이야. 저녁에만 하나 막 싶었는데 그래서 그걸 보고 떠올려서 나 이제 국어 그 아기장수 쌤이라고 유튜브에 돼 있는데 바꿀까 싶어. 올빼미 국어 쌤 어때? 올빼미는 이거 하면 되잖아. 올빼미 이거 없잖아. 이거 뭐냐 이거. 아 씨발 그림을 못 봐. 올빼미 어때? 올빼미 대머리. 자
대독 애들이 그러더라고. 대독 국어쌤. 독수리 국어 교실 어떠냐? 독수리. 내가 한번 얘기했던가? 이게 독자야. 알아? 독수리 할 때 이게 그러니까 좀 붙여서 쓸게. 이래서 독수리야. 알겠니? 대머리 독수리 그러면 안 돼. 왜? 야 우리 동해바다나 놀러 가자. 되니 안 되니? 왜 안 돼? 이렇게 겹쳐지지? 이런 거 많이 배워봤지? 역전, 앞. 된다 안 된다? 의미의 중복이다. 됐지? 배웠지 이거? 그지?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수능 끝나고 야 우리 동쪽 바다나 갈까? 그지? 우리 동력 바다나 갈까? 뭐 아니면 동해나 갈까? 이렇게 해야 되잖아. 똑같아. 이 독자 무슨 독자인지 아니? 머리 벗겨질 독자야. 진짜로 이 독자가 머리 벗겨질 독인데. 그럼 봐봐. 원래 수리라는 말 들어봤지? 수리매 들어봤지? 그 수리매야. 그래서 독수리 들어가면 독수리 자체가 무슨 말이니? 머리가 벗겨진 수리란 뜻이야. 그래서 독수리야. 그러니까 거기다 놓고 대머리 독수리 하면 어떻게 돼? 의미의 중복이 일어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역천합천 이렇게 쓰면 안 돼. 그래서 앞으로 니네 뭐 그냥 독수리 이렇게 해도 충분해. 아씨발 왜 이런 걸 내가 알고 있지? 아무튼 독자가 그치? 그런 거 머리 벗겨질 독자. 이쪽으로는 제가 강해요. 자 시작합시다. 일수. 가을은 여기 있는 건 전부 다 EBS 있는 것들이에요. EBS 있는 것들인데 가을은 그 가을이 바람 불고 잎이 드는데, 그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가을이 다시 왔어. 가을은 다시 왔어. 가시님이 어이하고 돌아오실 모르는가? 가시님에서 여기서 흐름을 봤을 때 님은 누구겠니? 임금님일까? 아니죠. 누구겠니? 엄마죠. 엄마. 어머니. 엄마. 가시님은 어이하여 돌아올 줄 모르는가? 가을은 돌아오는데 님은 엄마는 돌아오지 않아. 그러니까 이건 서로 뭐가 되니? 일단 대비가 되죠. 대조가 되죠. 써두시고 자연과 인간의 대조가 되죠. 자연과 인간의 대비. 자연과 인간의 대비. 살뜰히 기르시나이 오품이 준줄 아소서. 살뜰히 기르시나이 오품이 줄은 줄 아소서. 오품이 엄마가 이렇게 살뜰히 길러놨는데 오품이 줄었다는 말은 실제로 오품이 줄었다는 게 아니지. 무슨 말입니까? 아이가 그만큼 뭐 이제 자랐다 그 얘기가 되죠. 2018년도에 선생님 아들이 캐나다에 가 있을 때 혼자 제가 기러기 아빠 생활을 했었어요. 기러기 아빠를 하니까 혼자 이제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밥도 해먹고 다 하겠죠. 매주 일요일 날은 빨래하는 날, 수요일, 일요일은 빨래하는 날인데 일요일 날 빨래를 하면 하는데 가디건이 한 번 있었어요. 가디건이 있었는데 가디건 이거 보통 생각해보니까 이거 드라이 맡겼던 것 같은데 해도 되겠지 라고 생각해서 제가 입던 가디건을 빨래 세탁기에 넣고 한번 했죠. 그러고 나서 꺼내서 했는데 베넷 쪼고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여자들 옷으로 따지면 탱크탑?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안 되겠다 싶다고 놀래갖고 쫙쫙 이렇게 잡아당겨서 늘렸어요. 최대한 늘렸는데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걸 갖고 11월 달에 수능이 끝나고 제가 이제 아들 보러 캐나다에 갔어요. 가서 그 옷을 갖고 가서 아들한테 줬어요. 그때 초1 때 줬더니 어떻게 돼? 딱 맞더라고. 제가 입던 옷이 되더라고. 오품이 주는 줄. 자, 그겁니다. 애가 컸다는 얘기예요. 다음.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그림이 되죠. 어머니 은혜, 그리움, 일수. 주제는 전부 다 그겁니다. 다음. 이수 봅시다. 부른 배를 골리 보고. 배가 부른데도 배가 고르는가 배가 고픈가 걱정하고. 그지? 나은 얼굴 병만 열어. 아픈 것이 나았는데도 아이고 또 병든 게 아닌가 라고 엄마가 걱정하지. 하루도 12시로 곧 어떨까 하시더니 맨날 어떻게 자식 걱정하시더니 밤송이 쭈구렁인 채 그저 달려 삽니다. 쭈구렁 밤송이가 된 채 그렇게 매달려 살아갑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엄마가 어떻게 많이 늙으시고 자식 걱정하면서 살아간다. 그 얘기하는 거죠. 엄마는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엄마인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셨다. 그 얘기입니다. 다음. 십이수가 제일 유명한 시조예요. 십이수가 제일 유명한데
요 하나만 단독으로 나올 수도 있죠. 바리밥을 남 주시고 밥그릇에 담은 것은 담긴 밥은 남 주시고 여기서 남은 자식이에요. 타인 아니에요. 여기서 남은 자식이에요. 밥그릇에 담긴 밥은 자식들 주시고 잡숫는이 찬 것이며 어머니 당신께서는 차가운 음식 좋아하시고 두둑히 다 입히고 겨울이라 얇은 옷을 자식들과 함께 두꺼운 옷 입히고 겨울에는 얇은 옷을 입으시고 엄마는 그럼 몸에 열이 많다 이런 거 아니죠? 그죠? 엄마 열이 많고 그런 거 아니죠? 솜치마 좋다 시더니 보공되고 말아라. 솜치마가 그렇게 좋다고 하시더니 보공이 되고 말았다. 칠판 보공이 뭐냐면 거기 써있지만 관에 돌아가시고 나면 관의 빈자리에 여러 가지 이제 좋은 것들을 채우기도 하는데 그 중에 이 채우는 물건 중에 보공인데 어머니가 솜치마가 좋다고 그렇게 아유 예쁘다 그랬는데 이걸 입어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관에다 이렇게 그치 어머니 돌아가시면서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움이 되겠지. 그렇지. 보공이라는 단어 꼭 알아두고요. 보공되는 거 알아. 그래서 슬픔과 안타까움이지. 그렇지. 다음 16수 안방에 불이 비치면 하나님이 계시온들 안방에 불이 비치면 어쩌면 엄마가 계신 듯하고 닫힌 창을 바삐 열고 몇 번이나 울었단 거야. 그지? 산속에 추위가 이르니 님을 어휘할꼬 산속에 추위가 찾아오니 엄마를 어찌할 것인가. 왜? 엄마가 산속에 어디에 묻혀 계시니까 무덤 속에 계시니까 그걸 엄마를 걱정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다음 마지막 여기 조금 어려운데 기본적으로 얘는 자 반어예요. 반어. 기본적으로 반어입니다. 왜 반어가 되는지 잘 보세요. 해석이 좀 어려워요. 서러라 서럽다 해도 서럽구나 해도 말은 하지만 아들도 딴 몸이다. 아들도 딴 사람이다. 엄마 내가 서럽다고 엄마 돌아가셔서 서럽다고 해도 나도 엄마가 아니라 엄마 몸이 아니라 나도 딴 사람이야. 무덤풀 우근 오늘 이 살이 붙어 있단 말인가. 어머니가 묻힌 무덤에 풀이 우거져 있는데 나는 어떻게 이 살이 정령 버젓이 살이 붙어 있단 말인가.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세요. 내가 진심으로 슬퍼했다면 이 살들이 다 닳아서 없어졌을 거다. 근데 나는 남아있지 않느냐. 빈말로 서른 양함을 누구나 믿지 마십시오. 누구 빈말로 그치 헛된 말로 진정을 하는 말이 아니라 을에 슬프다고 서른 양함을 슬프다고 서럽다고 하는 말이니 그치 제 말을 믿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여기 보세요. 잘 봐. 해석을 잘 봐. 엄마 서럽다 해도 나는 엄마 몸이 아니야. 내가 진짜로 슬펐으면 몸이 어떻게 살들이 다 사라졌을 텐데 누구나 내가 서럽다고 하도 엄마 믿지 마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진짜로 엄마 돌아가셔서 슬픈데 자식이 너무 후회되고 정하니까 그냥 어떻게 자기의 본 마음을 단화적으로 표현한 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해설은 보시면 뒷페이지 잠깐 보세요. 해설 잠깐 보시면 18페이지 보시면 정서 밑 태도만 밑줄 치면 되는데 정서 밑 태도 어머니의 희생적 사랑에 대한 추모 밑줄. 자 형용편으로 밑줄 칩니다. 다음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안타까움 회한의 정서. 회한 뭐니? 그 밑에 보면 풍수시테네라고 되어 있는데 한자성어는 모르셔도 되고 소도를 다 못해서 아쉬움 이게 되죠. 그 다음 맨 마지막 주제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이 정도 보시면 돼요. 뭐 예스러 노트 이런 거는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고 16페이지로 돌아가서 문제 좀 봅시다. 33번에 별표 하나 35번은 이 문제가 조금 애매해서 35번은 지워버리세요. 35번은 답이 2번으로 돼 있는데 아마 3번 많이 했을 겁니다. 2번 한 친구도 있고 3번 한 친구도 있는데 2번 했으면 맞다고 생각하고 지우지 말고 3번 했으면 문제 안 좋구나 그러고 지워버리세요. 아무튼 둘 다 충분히 좀 가능해서 33번 요거 봅시다. 이 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1수 자연과 인간의 대비 아까 나타났다고 그랬고 2수 맞고 12수 대조적인 소재 12수 뭐예요? 바리밥이랑 참것 그치? 이런 것들 되죠. 16번 16수 의문형 문장 맞고요. 20수는 역설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반어가 된다고 했어요. 다음
34번의 답은 3번입니다. 엄마가 단명하셨니? 나 때문에? 그런 거 없죠. 그렇죠. 다음 36번 문제 괜찮은데 효가 주제가 되니까 5번이 답이 됩니다. 5번이 답이 됩니다. 됐죠? 이게 상호선. 현재 15봅시다. 산길에서 페이지 63쪽 피시면 돼요. 63쪽. 산길에서랑 풀벌레랑 두 개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특히 그 내용만 놓고 보냐면 산길에서도 괜찮은데 풀벌레가 훨씬 더 별표를 만약에 치자면 풀벌레에다가 별표 하나를 더 주고 싶어요. 이용학이 나온 지 좀 오래됐기 때문에. 그래서 문학사적으로 그렇고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설기 많지는 않은데 산길에서 봅시다. 자, 산길에서는 이제 수특이 있는 거고 풀벌레는 수능 완성이 있는 거죠. 수능 완성 작품들 특히 그 전체 목록 중에서 얘들아 수특보다 수능 완성부터 먼저 보는 걸 추천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교재 맨 앞에 보면 전체 목차가 있는데 수능 완성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지운 작품도 빼놓고 다 보세요. 수능 완성은 웬만하면 안 지웠어요. 수능 완성은 웬만하면 안 지웠는데 수능 완성을 먼저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수능 완성에서 적어도 한두 작품은 무조건 나올 거고 한두 작품은 무조건 나올 거고 이때까지 6월, 9월 전부 다 수능 완성에서 반영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수능 완성에 있는 작품은 선생님 있는 거 그냥 한 작품도 빼지 말고 지운 거 빼놓고는 다 보세요. 알게? 하루에 3작품씩 수능 완성 먼저 보는 걸 추천합니다. 이해요? 자, 산길에서 봅시다. 이 길을 만든 이들이 누구인지를 나는 안다. 자, 이 길을 만든 이들이 누구인지를 나는 안다. 도치는 도치야. 나는 안다. 이런 거 뭐가 되니? 단정적이죠. 그렇죠? 나는 대머리다. 뭐 이런 것들. 그치? 어떻게 길을 따라 나를 걷게 하는, 이렇게 길을 따라 나를 걷게 하는 그이들이, 그치? 지금은 조리대밥 눕히며 소리치는 바람이거나 바람의 동그라미. 이름 모를 풀꽃들 동그라미. 문득 나를 쳐다보면 수줍음으로 와서 내 가슴 벅차게 하는 까닭을 나는 안다. 일단 끊어봐. 여기서 한번 끊어. 자, 길을 만든 이들이 누구인지를 나는 아는데 그러면 이 길을 만든 이들은 나중에 뭐가 되겠니? 자, 길을 만든 이들은 지성부의 산길에서의 이 길을 만든 이들이 있는데 길을 만든 이들은 결국 누구로? 길을 만든 이들. 만든 이들은 결국은 뭐가 될까? 민중이 되겠지. 그런데 이 민중을 뜻하는 비유하는 단어들이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만든 그이들이 지금은 조리대밥 눕히면 소리치는 바람이거나 민중들을 바람에 비유하고 있고 어디에? 풀꽃들에 비유하고 있죠. 꽃에 비유. 그죠? 바람과 풀꽃들은 화자 교감을 하면서 그지 길을 만든 평범한 존재들, 평범한 민중 사람들이죠. 그지? 근데 이 사람들이 내 가슴 벅차게 하는 까닭을 나는 안다. 그러기에 짐승처럼 그이들의 옛 내음이라도 맡고 싶어서 짐승처럼 옛 내음이라도 맡고 싶어서 나는 자꾸 집을 떠나고 그때마다 서울을 버리는 일에 신명나지 않았느냐 물어봅시다. 나는 그이들의 이 사람들의 뭐를 맡고 싶어서 이 사람들의 내음새라도 맡고 싶어서 내음새라도 맡고 싶어서 어디를 떠났다? 집을 떠나고 서울을 떠났다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집과 서울은 동그라미 세모? 얘들아 동그라미 세모? 세모가 되겠지. 내가 이걸 떠나는 게 신명나는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집과 서울을 떠나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무엇에 그러니까 이 집과 서울은 안락한 현실 공간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안락한 현실 공간. 집과 서울과 이와 대비되는
나는 지금 뭐를 좋아서 대비되는 게 산길. 요게 핵심이에요. 이거 좀 알아둡시다. 요거 설명을 하는데 이성부의 산길에서 이 길을 만드는 이 길의 의미, 이 산길이 곧 뭐를 의미할까요? 역사를 의미하죠. 요것도 써봅니다. 산길은 길을 만드는 이들은 민중이고 이 민중들이 만들어낸 게 이 길이 바로 뭐가 된다? 역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민중들이 비유한 게 바른 거 풀꽃이고 이 사람들의 내음새라도 맡고 싶어서 이 사람들의 그거를 흔적을 따르고 싶어서 집과 서울을 떠는 게 좋다라고 표현해서 이 집과 서울은 내가 살고 있는 안악한 현실 공간이 되고 여기를 떠나서 어디를 가게 된다? 산길을 가게 되고 그래서 이 산길이 곧 역사를 의미한다고 됩니다. 그래서 대비가 되는 거죠. 다음 무엇에 쫓기며 살아가는 이들도 그지? 힘을 다하여 비틀거리는 발걸음들도 무엇 하나씩 저마다 다져놓고 사라진다는 것을 즉 나름대로 자 보세요. 쫓겨가며 살아가는 이들도 발걸음들도 무엇 하나씩 저마다 다져놓고 사라진대. 자기 나름대로 존재의 의미를 남기게 된다는 거지. 뒤늦게나마 나는 배웠다. 또 끊어. 왜? 그럼 무슨 말이니? 산길을 걷는 사람들마다 흔적을 남기고 있다는 깨달음을 얻은 거지. 그렇지? 산길을 걷는 사람들은 흔적을 남기고 있다. 마지막 그것이 부질없는 되풀이라 하더라도 부질없는 되풀이. 자 여기서 잘 봐야 돼. 이 부질없는 되풀이가 긍정인지 부정인지를 봐야 되는데 부질없는 되풀이라 하더라도 그 부질없이 쌓이고 쌓여서 마침내 길을 만들고 물어봅시다. 부질없는 되풀이라는 요것만 놓고 보면 자 선생님 봐봐. 부질없는 되풀이 요것만 놓고 보면 부질 없다고 그랬으니까 부정으로 봐야 되는데 이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뭐를 만들어낸다? 쌓여서 산길을 만들어내는데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될까? 긍정으로 바뀌어야겠죠. 개인의 민중의 자 여기 보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들이 부질없는 되풀이고 선생님도 지금 4년째 그지? 순회에서 그죠? 여기에서 분명히 나한테 4주라고 그랬는데 원장님이 4번만 한 달만 하자 4주만 해라 라고 했는데 4년째 그죠? 내년에 또 광고에 이름 또 올라갔습니다. 5년째 자 5년째 그래서 이제 원장님이랑 연을 끊으려고요. 이제 끊을 때가 됐어. 원장님이랑 언제 만났냐고요? 2002년도에 처음 알았습니다. 니네 몇 년생이니? 2003년생? 2002년도에 그때 모 학원에서 서울에서 엄청 큰 학원에서 처음 만났어요. 그때 인사할 때 모른 척 할 걸 그랬나봐요. 어쩌다가 이렇게 돼갖고 그랬더니 좀 이렇게 됐더니 어느 날 끝나더니 수업하는데 강선생 네 그랬더니 끝나고 소주 한잔 하지? 그래갖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따라갔죠. 그때 같이 술을 먹었던 게 잘못이었어요. 지금까지 이어질 줄은 몰랐어요. 시향 다음 그것이 부질없는 되풀이라 하더라도 그 부질없는 쌓이것에서 산길을 만들고 역사를 만들고 들어오세요? 네 시험 보고 왔어? 고생했다. 나 집에 가지? 들어가 얼굴 한번 보여주고 시험 보고 왔어요. 나중에 따로 컷 닦게 알겠지? 오늘의 시험 보고 온 역전의 형사들 길 따라 그 이들을 따라오르는 일. 다음 일이 힘들고 어려워도 왜 내가 지금 주저앉아서는 안 되는지를 나는 안다. 자 마지막은요. 칠판 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 민중들이 부질없는 되풀이가 쌓이고 쌓여서 산길을 만들고 역사 이 길이 뭐라고 그랬지? 길이 곧 역사가 되듯이 내가 이것을 보고 나서 마지막 줄에 뭐라고 했다? 일이 힘들고 뭐고 어려워도 왜 내가 주저앉아서는 안 되는지를 안다. 왜? 힘겨운 삶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내가 이 길을 걸어가야지 내가 걸어간 길이 뭐가 된다? 역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태도가 뭐가 됩니까?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가겠다는 의지적이 되는 거. 이 정도로 하면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 정리 봅시다. 보시면 66조 자, 산길을 걷는데 정서및 태도 봅시다. 정서 및 태도 밑줄 칩니다. 역사의식에 대한 깨달음 밑줄.
의지적 태도 밑줄. 다음 시어의 길의 상징적 의미 세 번째 줄. 길은 삶의 역사를 상징 밑줄. 다음 바람과 풀꽃들은 민중을 상징한다 알아두고 대립적 의미로 아까 설명했던 집과 서울은 현실 안주고 산길은 역사적 삶의 공간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마지막 주제 밑줄 칩니다. 산길을 걸으며 얻은 깨달음 민중의 발자취로 이루어진 역사에 대한 통찰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야, 문제 풀어봅시다. 그래서 얘는 보통 우리가 한 지문당 문제를 한 박스 정도 푸는데 얘는 두 박스 다 풀어요.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75번의 별표 63쪽 산길에서는 보기 사람들의 발길이 모여 산길이 형성되는 것처럼 이름 없는 사람들의 삶이 쌓여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화자의 역사의식이 드러나 있다. 이러한 역사의식은 역사를 만드는 힘이 고통스럽고 지난한 힘들은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며 이를 견뎌내는 민중들에게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4번이 답이 되겠죠. 부질없는 되풀이는 부정이 아니라 화자의 안타까움이 아니라 긍정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다음 76번의 답은 3번인데 거기에 중요한 어휘가 하나 나옵니다. 역설이라는 단어를 좀 봅시다. 10번 보세요. 3번 선지에 역설은 한자가 이렇게 되죠. 뭐가 또 왔니? 오늘 체대가 있고 연대가 있지. 연대. 좀 이따 연대 논술과 관련된 재미난 얘기 하나 해줄게. 연대. 가본 사람? 연대. 가봤어? 좋아? 안 좋아? 아 좋아요. 그치? 말 똑바로 해야 된다. 전국의 많은 연대생들이 이 유튜브를 보고 있다. 연대 상징이 뭐니? 독수리지, 그렇지? 그래서 간 거야. 그래서 샤. 이거는 패러독스죠. 패러독스가 뭐니? 역설. 모순 어법, 모순 형용이 되지. 모순 어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모순 형용이랑 둘 다 합쳐서 역설이라고 그러고 여기서 말하는 역설은 뭐가 되니? emphasize. 오, 맞지? 맞잖아. 보여주겠어. 응? emphasize. emphasize가 나오네. 소리로 검색했는데 emphasize 그랬더니 이게 검색이에요. 아이씨, 발음이 졸라 그래. 진짜. 이 영어 발음이. 선생님 경상도에서 영어를 배워서 발음이 구려요. emphasize. 그 뭡니까? 강조하다. 이게 니들 알고 있지만 여기서 역설은 얘가 되죠. 그렇죠? 뭐뭐를 역설하고 있다. 이때는 강조하다. 이게 되죠. 강조하다. 힘주어 말하다. 이게 평가원에 2번 나왔는데 2번 나올 때마다 정답률이 굉장히 낮았어요. 자, 시에서 말하는 역설은 역설하다라는 단어라고 그냥 역설법, 역설 이렇게만 쓰고 뭐뭐를 역설하고 있다, 뭐뭐를 역설하고 있다, 뭐뭐에 역설하고 있다 나오면 뭐가 된다? 강조하다, 힘주어 말하다 이렇게 되죠. 76번에 3번 77번 4번 78번 2번 해설지 보시면 되고요. 79번 3번이 됩니다. 자, 79번 잘 보세요. 달리 현재형 문장이 아니라 가도 현재형, 나도 현재형 이 정도는 찾을 수 있어야 되죠. 다음 82번의 별표, 83번의 별표 82번의 별표, 83번의 별표 80번의 답은 3번 설명했고요. 81번도 1번 설명했고요. 시간적 흐름 아닙니다. 흐름 이런 거 잘 봐주셔야 되고 적절하지 않은 거 82번에 1번 이 시의 부질없는 되풀이는 보기에 불어닥치는 비바람 같이 극복해야 될 대상이다. 칠판 부질없는 되풀이는 극복해야 될 대상이 아니죠. 83번
이 시의 19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 별표 쳤습니다. 4번입니다. 답은 존재가 수용하지 못한 이치를 터득한 거 쉽죠? 84번 기억의 산길은 풀꽃과 짐승이 있는 공간이 아니라 풀꽃은 있는데 짐승은 아니죠. 자, 여기 칠판 보세요. 내가 이 민중이 내가 뭐처럼 짐승처럼 얘들의 냄새를 맡고 싶대. 그러니까 짐승처럼이니까 짐승은 뭐가 되니? 화자를 단순히 비유한 게 되겠죠. 내가 산속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짐승처럼 뭐? 그지? 비유한 거죠. 맡고 싶다니까 2번이 답이다. 됐습니까? 다음 페이지 66조 이용하게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드라마. 오늘 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 꼽으라면 나는 일단 시에서는요. 고전 시가 우국과 잠어사 둘 다 중요하고 시도. 산계대 들고 좀 이따가 율포의 기억도 지난번에 우리가 문제만 풀었지 수업은 안 했었거든요. 율포의 기억을 하겠지만 원체 유명한 작품이고 한 번쯤은 배워봤을 겁니다. 요 얘기부터 좀 합시다. 자, 잘 보세요. 선생님이 시인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이용학이라는 이름 옆에다가 뭐라고 써두냐면 요거부터 좀 중요한 걸 색깔로 써두세요. 유랑민의 비유 써두고 좀 외웁시다. 이거 옛날에 한번 설명 한번 했었는데 이영학의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는데 이영학 하면 유랑민의 비유를 그냥 자동으로 또 올려야 돼. 아니다 얘들아, 이 시 안 나온다. 이거 왜 인제 생각이 났냐. 바보 멍청이. 유랑민의 이거 뺍시다. 수업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바보 멍청이. 바보. 인주 아는 사람 이유 없어? 아무도? 바보들아, 바보야. 나 왜 이 생각, 요즘 내가 정신이 없어. 이용학의 풀벌레 소리 지웁니다. 작년 수능에 이용학의 그리움 나왔습니다. 안 나옵니다. 연달아 나온 적 97년도, 98년도 그때 윤동주의 서신가 그거 있는데 안 나옵니다. 빼겠습니다. 패스! 몇 번씩 검토했는데 왜 이거를 놓쳤지? 그 윤리호 넣는 거 보세요. 참 멍청이. 넘기십시다. 쭉 넘깁시다. 미안합니다. 치웁시다. 지우세요. 어디 보느냐? 율포의 기억 보세요. 참나. 지우. 다행이다. 수업하기 전에 생각이 나서. 그지? 천만다행. 율포의 기억. 얘도 율포의 기억은 어디에 있습니까? 수능 완성에 있습니다. 수능 완성에 있어요. 율포의 기억. 어디냐면 210번. 요거 보세요. 210번. 몇 페이지니? 75쪽 펴보세요. 75쪽. 율포의 기억. 율포가 어디냐면 전남 보성이에요. 보성. 전남 보성. 보성 어디? 보성에 뭐가 유명하니? 녹차밭. 가본 사람? 많이 가봤네. 녹차 아이스크림 먹었어? 가서? 코스죠, 그렇죠? 부모님이랑 같이 갔지? 하긴 보성 녹차밭을 친구들끼리 가지는 않겠죠. 유럽 근래 어디? 근래 옛날에 어디? 여러 군데. 제일 기억에 남는 곳은? 프랑스? 파리? 에펠? 왜? 꼭대기까지 올라가 봤어? 달팽이가 인상 깊었어. 달팽이. 달팽이 요리.
달팽이 요리가 맛있었다고? 나는 맛없던데. 몇 살 때 갔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프랑스 파리를 가서 달팽이 먹는 게 맛있어? 이야, 고급이구나. 귀하게 자랐네. 선생님은 30살 좀 넘어 30대 중반에 파리를 갔었는데 달팽이 요리를 먹는데 맛이 없더라고. 그래서 역시 나는 노비지방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었지. 프랑스 파리를 운전을 4일을 하고 돌아다녔어요. 했어요. 파리를 세 번 갔나? 세 번 갔는데 두 번째 갔었을 때 운전을 렌트를 해서 3일을 4일을 돌아다녔더니 파리 시내 이제 내비게이션 없이 이제 조금씩 다니겠더라고. 아, 뻔하구나. 스페인. 코로나가 내년에 지금 치료제도 나오고 뭐 그렇게 되니까 코로나가 풀리면 제발 스페인을 꼭 가세요. 유럽 중에 이태리 제가 이태리에서만 한 열흘 넘게 있었고 이태리, 영국, 독일 막 가봤지만 독일도 되게 좋아요. 독일도 독일에 하이델베르크라고 있어요. 꼭 가보세요. 아무튼 멋진데 스페인이 최고. 스페인 여름에 진짜 가면 더 죽어요. 44도예요. 여름에 방학하고 나서 7월달에 와 방학이다 스페인 더 죽습니다. 진짜 덥습니다. 만약에 스페인을 바꾸면 6월 20일쯤에 대학생들 방학 딱 되거든요. 그 다음날 바로 가야 돼요. 그때 가도 조금씩 더울 텐데. 아무튼 스페인에 가면 제일 유명한 데 뭐가 있어요? 이비자라는 섬이 있죠. 들어봤어요? 오늘 수업의 핵심이에요. 섬 전체가 클럽이래요. 그렇죠? 꼭 가보세요. 여기 말고 마드리드 가서 그런 거 해야지. 그렇지? 여기가 정말 레알? 마드리드? 뭐 이런 거 미안합니다. 스페인 가면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빨간색이 빨간색으로 보여요. 요 말을 기억해봐. 스페인에 가면 빨간색이 빨간색으로 보인대. 서울대 미대에 다니는 제자 녀석이 갔다 오고 나서 선생님 올해 수능 끝나고 또 여행 가세요? 그러겠지? 그랬더니 가면 빨간색이 빨간색으로 보여요. 스페인 가보세요. 그래서 그 말 듣고 와이프한테 얘기해서 우리 애 돌 때 13개월째 바로 스페인 예약을 합니다. 그래서 예약을 해서 수능 끝나고 도착했는데 저는 가서 5월달에 토마토 숙제하는데 그때 11월달에 갔으니까 빨간색을 빨간색으로 보지는 못했는데 제가 본 거는 바르셀로나에서 뭐를 봤느냐? 바르셀로나에 있는 5일 내내 파란색을 파란색으로 보고 왔어요. 와, 이게 파란색이구나 라는 걸 보게 됩니다. 꼭 가보세요. 진짜로. 겨울에 가면 여름에 가면 더워요. 안 돼. 율법 봅시다. 일찍이 어머니가 나를 바다에 데려간 것은 소금기 많은 푸른 물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다. 소금기 많은 푸른 물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래. 푸른 물이 그러면 여기서 푸른 물이 긍정적이고 예쁘고 와 바다다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래. 일반적인 이유가 아니래. 다음, 바다가 뿌리 뽑혀 밀려나간 후에 꿈틀거리는 검은 뻘밭 때문이다. 바다가 뿌리 뽑혀 밀려나갔다는 얘기는 썰물이지 그랬지. 꿈틀거리는 검은 뻘밭 때문이었다. 엄마가 나를 데리고 간 게 이것 때문이에요. 이거. 뻘밭에 위험을 무릅쓰고 퍼덕거리는 것들, 숨쉬고 사는 것들의 힘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다. 끊어. 엄마가 나를 데려갔던 체험이지 그랬지. 자, 여기까지가 일단 뭐가 된다? 여기까지가 체험이야. 그죠? 내가 경험한 거. 엄마가 나를 데려간 이유가 검은 뻘밭에 어떤 꿈틀거리는 얘네들의 어떤 생명력 넘치는 이런 것들. 요 생명력 때문에 돌아간 거지. 푸른 물이라고 대비되는 그냥 바다의 아름다움 때문에 데려간 게 아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 때문이 아니었다. 바다의 아름다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바다는 바다 와 시원해, 바다에 시원해 이거 된데 그게 아니라 이것 때문이었대. 뻘밭에 있는 생명력. 그 다음, 먹이를 건지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왜 무릎을 꺾는 것일까? 뻘밭에서 그지? 깊게 허리를 굽혀야만 할까? 노동하는 거죠. 생명에 사는 것은 왜 저토록 쓸쓸한 맨살일까? 무슨 말이니?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여기까지는 뭐합니까? 여기서 또 끊어볼게요. 오, 쉣. 여기서 여기까지 끊어두고 사람들은 왜 열심히 뭐하고 있을까? 노동을 하고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왜 이렇게 노동을 해야 하는 것일까? 라고 하면서 뭐하고 있습니까? 사색하고 체험이자 경험이자 관찰이라고 볼 수 있죠. 그치? 사람들은 왜 이런 것일까? 다음. 왜 이토록 쓸쓸한 맨살일까? 상승이죠. 삶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노동이 필요하다. 똑같이 나옵니다. 일찍이 어머니가 나를 바다에 데려간 것은 동서부조의 반복이네, 그지? 저 무의한 해조음을 들려주기 위해서가 아니다. 무의한 해조음, 칠판. 무의한 해조음이라는 거는 무의하다는 건 여기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혹은 쓸데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이룬 것이 없다, 쓸데없다. 해조음, 해조음이 뭐냐면 밀물과 썰물의 어떤 바닷소리가 되는 거예요. 밀물, 썰물의 바닷소리. 그러니까 파도 치는 소리, 파도 소리라고 하면 편하겠다. 얘는 파도 소리고 무의한 것은 한 것이 없는, 그렇지? 이런 것이 없는,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물 위에 집을 짓는 새들과 각혈하듯 노을을 내뿜는 폭우를 배경으로 성자처럼 뻘밭에 고개를 숙이고 먹이를 건지는 슬프고 경건한 손 동그라미, 슬프고 경건한 손 동그라미, 이거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여기에 또 뭐 슬프고 경건한 손, 이 슬프고 경건한 손은 어떤 손이 되니? 뭐 노동하는 손이 되겠지. 그치? 노동하는 손이 되겠죠. 됐습니까? 슬프고 경건한 손, 노동하는 손이 되죠. 오케이. 야. 그러면 뭐가 됩니까? 마지막에 이걸 보고 성찰을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 봅시다. 페이지 77쪽을 봅시다. 77쪽. 여기 갑시다. 정서 밑에도 회상적, 사색적, 성찰적 밑줄 쳐두시고요. 77쪽 사색적, 성찰적 회상하고 있고요. 노동하는 삶에 대해서 경건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 보시고, 표가 두 개가 있는데 위에 표가 중요합니다. 푸른 물과 해조음은 표의 내용 중에 세 번째 줄, 소금기가 많은 생명이 없는 공간이며 유익함이 없는 대상이라는 거 알아두고, 오른쪽에 검은 뻘밭은 가운데 보시면 생명체의 공간이자 노동과 투쟁이 펼쳐지는 곳이라는 거 밑줄 쳐둡니다. 오른쪽 검은 뻘밭 가운데 생명체의 공간 밑줄, 노동과 투쟁이 펼쳐지는 곳 밑줄. 그 다음 두 번째 표 밑에 보시면 경험과 사색과 성찰 밑줄 요 되고, 그 다음 색재름이 나오는 건 쉽게 찾을 거고요.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뻘밭에서 내가 느끼는 어떤 성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75페이지를 봅시다.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210번 10번 봅시다. 210번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화자의 어린 시절 체험 바탕 시상 전개 맞고요. 뻘밭 체험 맞고요. 노동하는 사람들에는 사색과 성찰 맞고, 숭고한 삶을 인식하는 거 맞고, 화자의 삶의 방식에 대한 반성 없습니다. 반성 없고요. 11번의 답 4번 자연의 대비 없죠. 통서부지의 반복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12번에 보기에 관찰 밑에다가 괄호하고 경험이라고도 써둡니다. 12번에 보기 관찰에 괄호하고 경험이라고 써둡니다. 3번이 답이 되겠죠. 새들과 대비되는 사람들이 아니죠. 자, 13번의 답 4번, 14번의 1번, 15번의 3번이 되죠. 되셨습니까? 문제는 쉬워서 한번 불러드렸습니다. 자, 이제 어디를 보느냐? 쭉 넘겨서 소설을 좀 봐야 되는데, 322번이니까 141쪽을 봅시다. 자,
저 좀 보세요. 300, 재성인간형 푼사람 돈 풀었어요. 그 다음 그 밑에 요거까지 풀었지. 자, 지금 제가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실판을 좀 지우고요. 뭐를 하면요, 문제를 좀 풀고 쉬겠습니다. 문제를 써드릴게요. 잠깐만요. 칠판에 써주는 문제를 시간을 15분, 20분을 드릴 테니까 푸세요. 푸시고 내 지문이에요. 푸세요. 지금 방송 보는 친구도 푸시고 문제 번호예요. 문제 번호 풀고 수업하겠습니다. 조기쌤이 자꾸 캡처하는데 이상한 것만 캡처해. 하여튼 내가 뭐 이러고 있는 내가 이런 거 했었니? 뭐 이런 걸 이상하게 어떻게 캡처를 하는데. 자, 조과가 대상포진에 걸렸는데 여기를 이렇게 온 거예요. 대상포진이 뭔지 알지? 물질 같은 거 잡히고 막 이렇게 되는 거. 그래갖고 사진 보내줬는데 바로 지웠어. 자, 됐어. 녹화 시작해주세요. 이게 자꾸 뭐야? 이 케이스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 걸로 바꿔야겠어요. 자꾸 머리가 나오네. 141쪽 봅시다. 아니지. 니들은 어디를 보냐면 144쪽을 볼게요. 자, 소설을 보면 우리가 봐야 될 게, 현대소설은 줄거리가 그렇게, EBS 현대소설 같은 경우는 줄거리를 이렇게 꼼꼼하게 안 봐도 돼요. 고전소설 같은 경우는 줄거리를 좀 굉장히 세심하게 봐야 되지만, 현대소설 같은 경우는 줄거리는 가볍게 큰 내용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죠. 대신 나오는 인물에 대해서는 잘 봐야 됩니다. 자, 일단 제 눈 지우고 제3인간. 인물이 누가 나오는지 봅시다. 누가 나옵니까? 조은이 나오고, 미희가 나오고, 석이 나오죠. 책에 있지만, 교재에 있지만, 보면서 쓰면서 이제 보세요. 쓰면서 잘 보세요. 그냥 보기만 하지 말고 쓰면서 외워둔다는 생각을 하고. 조은이랑 석은 둘 다 뭐냐면 작가였죠. 레벌 작가. 나름 자기의 자기를 잘 가지고 작품 세계에 특히 조은 같은 경우는 좀 더 작가로서 좀 더 이제 좀 특이한 자기의 이제 작품 예술 세계를 갖고 있었는데, 셋 다 뭐가 틀리냐면 애들 인물이 이제 변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6.25 전쟁을 얘기해요. 전쟁이라는 한국 전쟁을 해서 얘들이 이제 바뀌게 되는데, 미희 같은 경우는 그냥 부잣집 딸이죠. 부잣집 딸이라기보다 그냥 문학 소녀라고 씁시다. 약간 철없다기보다 어쨌든 문학 소녀예요. 그래서 조은도 따르고 석도 따르고 특히 조은을 따르는 문학 소녀였는데, 한국 전쟁이 터지고 나서 이제 얘는 어떻게 바뀝니까? 조은은 사학과로 바뀌어요. 사학과로 바뀌는 것 자체가 이렇게 문제는 안 되지. 뭐 전과하다가 사학과로 바뀔 수 있지. 근데 약간 뭐라 그럴까? 풀건 여자에서 빠져 사는, 그러면서 좀 그거를 안이라는 삶을 살게 돼. 굉장히 이제 쓰면서 보세요. 쓰면서 책에 다 있지만 쓰면서 보는 게 나아요. 이 안이란 삶을 바뀌게 되지. 그렇지. 문학 소녀였던 얘는 뭐로 바뀌느냐? 간호장교로 바뀌게 돼. 작가였던 석은
조서가 되죠. 부산에 있는. 미가 이제 문학소녀에서 간호장교를 바뀌면서 나름 뭐를 가지고 있는? 사명감을 가지고, 그치? 소명의식을 가지고 바뀌게 되죠. 나름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얘가 조은이 아니라는 삶으로 바뀌면서 어떤 인물이 됩니까? 부정적 인물형으로 바뀌게 되죠. 얘가 제1 이만희. 미인은 뭐? 긍정적 인물로 철부지 없는 문학소녀에서 부잣집 딸이었는데 6.25로 인해서 집안이 몰락하게 됐는데 나는 사명감을 가지고 간호장교를 바뀌면서 긍정적 인물로 바뀌면서 제2 이만형이 됩니다. 줄거리는 어느 날 조은이 석 보고 만나자고 그래서 만납니다. 만나는데 사업으로 성공을 하게 되고 그러는데 조은이 이제 석이 조은이 뭔가 좋은 작품을 썼나 보다 그러고 만났는데 술 한잔 먹는데 갑자기 조은이 뭐를 주냐면 뭐를 줍니까? 검정 넥타이와 편지를 주게 됩니다. 읽어봐라. 도대체 뭔 일이냐? 그렇게 봤더니 미 아냐? 기억나냐? 기억난다. 부잣집 딸내미의 문학소녀였던 미가 집이 몰락하면서 힘들고 살길래 작가인 조은은 어떻게 됐다? 사학가인 조은은 얘한테 도와준다고 그래도 열심히 해서 도와준다고 약간 연정을 품고 있었는지 그래서 뭐를 하나 다방을 차려준다. 요즘으로 따지면 카페죠. 그렇죠. 카페를 차려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차려준다고 그랬죠. 그 유명한 이야기 알죠? 설해마을에서 지나가는데 여자친구랑 남자랑 연인이 이제 지나가는데 여자친구가 집에 이제 돈이 좀 많은 굉장히 좀 부자였어요. 부자였는데 지나가다가 설해마을인가 어디 카페를 딱 길 지나가는데 카페가 되게 아담한 게 되게 예뻐서 남자친구가 보고 야 카페 되게 예쁘다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그랬죠. 사줄까? 사줄까? 뭐 커피가 아니라 카페를 사줄까? 뭐 이런 거죠. 사줘? 뭐 이런 거죠. 사줄까? 자 재미없으면 욕하랬지. 스키들만 사준다고 그랬더니 가서 그 시간에 갔더니 어떤 다방 거기 일하는 여자가 그러니까 카페 종업원이 와서 야 네가 조은이냐? 그랬더니 네? 그랬더니 이거 어떤 여자가 주더라. 그러고 받은 게 검정 넥타이 편지였어요. 그지? 그랬더니 조은이 아이 야사이마스 아니지 그 나오죠. 생유 검정 넥타이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옛날에 조은이 뭐였을 때 작가였을 때 조은이 작가였을 때 검정 넥타이를 메고 작가로서의 어떤 그거를 면모를 보였어. 편지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저는 간호장교를 하겠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거를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서 조은은 어떻게? 한 대 얻어맞지. 충격을 받죠. 그죠? 반성합니다. 내가 이따구로 살아도 되는가? 되고요. 그래서 검정 넥타이는 어떤 작가로서의 어떤 삶 그리고 어떤 정신적 가치 이런 것들 예전의 네 모습으로 그리고 예전의 네 모습으로 돌아와라. 예전에 그 형형한 눈빛을 보이던 작가로서의 어떤 모습으로 돌아와라 라는 의미로 보여주는 게 검정 넥타이가 있어요. 그런 상징적 소재는 잘 나옵니다. 시험에. 그리고 편지를 주고 그리고 석은 이제 그 얘기를 들었죠. 교재에도 나왔지만 석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되는데 마지막 결말 부분에 입에서도 나와 있지만 결말 부분에 뭐라고 생각하냐면 석 볼게요. 자, 둘이 얘기가 끝났는데 석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말 그대로 어정쩡 즉 이도 저도 아닌 이도 저도 아닌 삶을 산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아닌 삶 이도 저도 아닌 삶을 산다는 게 뭐냐면 작가로서의 삶도 아니고 먹고 살가는 그런 삶도 아니고 그래서 뭐 말 그대로 어정쩡한 인물형이 되죠.
얘가 그래서 자기는 이도 저도 아니다 그래서 제3인간형이라고 봅니다. 요게 제3인간형의 한국전쟁 이후에 제3인간형 이 실존주의 문학이 나온 게 있었는데 그런 것까지는 알 필요가 없고 요 얘기가 되는 거죠. 요게 제3인간형의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검정 넥타이는 작가이자 정신적이자 어떤 진지하고 그치? 어떤 소명의식이 있는 삶 그치? 사명감 소명의식으로 사명감 있는 삶을 얘기합니다. 꼭 기억해 됩니다. 얘 둘은 그래서 뭐하냐? 반성하게 되고 이의 얘기를 듣고 반성하게 되고 더하기 자조적인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여기까지 제3인간형 얘기가 됐습니다. 오케이. 깔끔하게 정리되는. 자, 정리 잘 하시고 다음 사람은 144쪽을 보시면 됩니다. 좀 보겠습니다. 청각펜 꺼내시고요. 제1인간형 좋은 작가, 사업가. 일단 쓸까? 쓸 시간 드릴게요. 일단 쓸 사람 쓰세요. 쓸 사람 쓰시고 그냥 안 쓰면 거기에서 이제 밑줄 치셔도 됩니다. 제1인간형 좋은 작가, 사업가. 작가식을 지닌 문인이었으나 전정적인 사업가로 변신 아님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그 다음 밑줄. 사명을 포기하고 인생의 방향을 바꾼 속물적 인간형이다. 밑줄. 다음 제2인간형 미 문학소녀 간호장교 밑에 줄에 치면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간다. 그 다음 밑줄 칩니다. 사명을 갖고 용감하게 시대적 요구에 응하는 긍정적인 인물형. 다음 제3인간형 어정쩡한 상태의 인간. 밑줄. 인물들의 삶의 태도가 바뀐 건 6.25 전쟁. 다음 갈등 밑에 줄 보면 인물의 태도 좋은 가석은 밑줄 칩니다. 자신들의 삶에 대해 자조적이며 반성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충격과 감동을 받지. 쭉 밑으로 내려오시면 검정 넥타이의 상징적 의미가 나옵니다. 검정 넥타이의 상징적 의미. 진지하고 사명감에 불타는 삶. 밑줄 쳐두고 진지하고 사명감에 불타는 삶. 주제 지식인의 방황과 새 인간형의 탐구. 그 다음 세 사람의 인물 요약 별표 쳐두고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뒤에 줄거리도 읽어보시면 됩니다. 되셨습니까? 문제 풀이로 잠깐 들어갑시다. 141쪽 322번 봅시다. 141쪽 322번. 이거래 검정 넥타이에 대한 자, 요 본문은 안 읽을게요. 간략하게 설명하고 좀 더 EBS에 있는 부분이고 요 322번 요 나온 부분이 EBS에 있는 부분이랑 없는 부분을 섞어 놓는데 검정 넥타이에 대한 설명을 알맞지 않은 거 상황을 전환 맞고요. 조언 맞고요. 석이 조언을 생각할 때마다 머릿속에 떠올린다? 없었죠. 석이 아니라 미희가 차라리 생각할 때마다 되겠지. 323번 답은 2번인데 1번 선체에 현학적 표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323번의 1번에 현학적 평가원에서 요 단어가 그치 나오는데 자기가 이 현학적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잘난 체 한다 이런 것도 되는데 아는 척 한다기보다도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봐봐 요만큼 아는데 이만큼 안다 라고 하는 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떼버리면 이렇게 되죠. 내가 요만큼 아는데 요만큼 안다고 하는 게 아니라 포장하는 게 아니라 현학적은 학식이 있는 걸 드러낸다. 일부러 이렇게 드러내는 거. 그러니까 내가 똑똑하다는 걸 드러내려고 하는 거야. 실제로 공부를 많이 했는데 얘기를 할 때 영어를 뭐 섞어서 얘기한다든지 그치? 아니면 막 한자 막 이런 거 하고 내가 책을 좀 읽은 거 내가 공부를 많이 하는 거 학식이 있는 거를 드러내려고 그치? 학식이 있는 척 하는 거를 현학적이라고 그래요. 이 단어 꼭 알아둡니다. 평가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현학적 표현 잘 나오는 어휘죠. 다음 24번 이글의 결말 부인인 A에 대한 반응이다. 뭐지?
3번은 이건 뭐 쉽게 찾죠. 새로운 갈등을 불러일으킨다. 얘들아, 결말에서 갈등을 불러일으키면 뭡니까? 시즌2를 만들겠다는 얘기지. 그치? 야, 드라마에서 마지막에 시즌2 만든다는 얘기도 아니고 시즌5 오늘이 최종인데 딱 했는데 어떻게 돼? 펜트하우스인가? 보지는 않았는데 거의 죽었다가 마지막에 뭐 살아나는 뭐 아무튼 그런 뉘앙스. 제일 짜증나죠. 그렇죠? 1년 또 기다려야 되잖아. 그치? 그겁니다. 갈등은 보통 소설에서 갈등은 결말 부분에서 보통 해소가 되죠. 325번에 보기에 그 좋은 미석 요거 묶어두고 별표 좀 쳐두시고요. 좋은 미석 묶어두고 답은 4번이죠. 주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 26번 보기를 참고해 밑글 감상하는데 자 석은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 아는데 방황하니. 자 석은 알아두세요. 칠판 보세요. 석은요 나의 사명이 뭔지 모르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로 방황하니. 다시 한 번 더 1번이 답이고요. 석은 현실적인 문제로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현실적인 문제로 방황하고 있어요. 이 정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3 인간형이에요. 됐나요? 그 다음 다 썼으면 149쪽을 봅시다. 149쪽을 볼게요. 칠판을 조금 지우겠습니다. 다 썼죠? 지워도 되니? 마지막으로 캡처할 시간. 눈으로 캡처. 그치? 오늘 수업이 재미난 게 별로 없네. 아까 했는데. 다음 주부터 모의고사 보고. 다음 주부터 독서도 이제 하나씩 다시 섞어서 우리가 본 모의고사에서 독서 괜찮은 것들을 할 계획이에요. 자. 적으세요. 소설에서 시간성과 공간성에 나오는 관련된 거는 무조건 시험 문제에 나온다고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시든 소설이든 고전이든 간에 자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시간성과 공간성이 나오면 무조건 표시해두고 알아보자고 그랬어요. 소설에서는 그게 배경으로 작용을 하게 돼요. 그러면 배경이 중요한 작품을 꼽으라고 그러면 배경이 정말 특이하게 작용하는 작품을 꼽으라고 그러면 니네 이 작품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뭐? 들어봐. 누구랑? 조선달이랑 동이랑 허생원이랑 어디에서? 메밀꽃 그 산에 봉평구 대화 넘어가는데 메밀꽃이 허벅지게 있는 소위 말하는 그 시적인 문체, 서정적인 문체가 나오는 다른 지금 산허리에 걸리었다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소금을 뿌려넣던 메밀밭 쫙 배경 묘사하는 데 나오지. 자, 잘 봐. 소설에서 메밀꽃 필무렵의 문학사적 가치가 제일 뛰어난 이유 중에 하나는 요 소정적인 문체 때문이에요. 그러면 문학사적으로 여기가 이게 이 소설의 학습이야. 이게 이 소설의 학습이면 이걸로 수능에 내겠니 안 내겠니? 수능에 낼 수밖에 없어. 이게 가장 문학사적으로 가치가 있으니까. 그지? 그러면 만약에 이 비 오는 날이 수능에 나온다 그러면 어디가 가장 핵심일까? 그걸 찾아본다면 역시 얘도 뭐? 이 배경이야. 배경이 중요한 소설 선생님 학생들한테 보통 그 가르칠 때 보면 이 비 오는 날도 좀 비 오는 날에 어떤 분위기 비 올 때 와 비 와서 좋다 이럴 때도 있지만 그치? 제발 맞아 그 얘기 좀 봐. 비 맞으면 내가 밖에 나 비 올 때 비 좀만 맞으면 선생님 조심하세요 비 맞으면 안 돼요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제발 얘기하는데 전 세계에서 비 맞으면 머리 빠진다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는 미신이에요. 알겠어요? 유럽이나 보세요. 미국이나 캐나다나 같은 외국 보면 비 오면 그냥 맞고 다니는 애들도 유럽인은 이상해, 서구 애들은 이상해, 좀 서양 애들은 비를 많이 맞는데 비 맞으면 머리 빨리 나는 거 우리나라밖에 없는 미신이. 비 맞을 때 조심하세요 그러는데 니들이나 조심하세요. 나는 이미 빠질 만큼 빠졌어요. 있는 니들이나 반수 잘하고 나는 없어도 이미 나이도 아무튼 잘하시고 제발 이런 얘기 좀 하지 마. 물론 제가 고등학교 때 비 맞는 걸 정말 좋아했어요. 비만 오면 비가 막 비 맞고 막 돌아다니고 일부러 막 그랬었어요. 인간관계 없습니다. 알겠어요? 유전적인 요소랑 후천적인 요소가 아닌가 싶은데 이 후천적인 요소의 비는 아닌 것 같아요. 알겠어요? 오늘 수업의 핵심이에요. 제발. 자, 비 오는 날은 뭐가 중요하다? 배경이 중요하다. 그러면 프린트를 일단 이 얘기부터 누가 나오냐면 남면이 동욱이 나오고 동욱이 나오고 원구가 나와요. 둘은 뭐예요? 현실 남매. 둘이 보면 심하게 하려고 그랬죠. 남매소? 남매소. 맞네요. 누나, 여동생. 누나? 누나한테 누나 그래, 야라 그래. 그럼 싸가지를 갖나? 몇 살 차이야? 2살밖에 안 돼요. 2살밖에 안 된다고? 너 2살 나가서 2살 많은 남자 형 보고 야 그래 봐봐. 그건 다르셨어요. 그럼 뭐가 달라 이 새끼야? 너는 남동생 여동생? 남동생 오빠. 남동생이 나보고 누나라고 그래? 많이 때렸구나. 너는 오빠야? 오빠라고 해 안 해? 오빠라고 해? 척하네. 가끔 하는 거 아니고? 가끔 하지. 보통 여동생 있는 사람 남자애들 여동생 언니라고 하지? 네. 그렇지? 여동생 있어? 남자들 중에 여동생 있는 사람 누구? 너? 왜 말을 안 해? 여동생 있어? 오빠라고 그래, 야라고 그래.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네. 야, 욕은 안 해? 욕은 안 해? 다행이지? 욕은 안 했어. 몇 살 차인데? 6살? 6살 차인데 야라고 그런다고? 때려야 될 것 같은데? 초6? 초6인데 고3짜리 오빠 보고 야라고 그런다고? 네가 너무 이뻐한 거 아니야? 그럼 야라고 그러면 뭐라 그래? 왜? 라고 하니? 네? 야, 네, 뭐 이런 거 아니지? 현실남매고 얘는 뭐 가볍게 얘는 이제 초상화를 그려서 미군 부대에서 줄거리는 가볍게 알면 돼. 미군 부대에서 초상화 그려서 살고 동욱이는 그냥 집에만 있고 근데 얘는 다리가 불편하지 그랬지. 그래서 육체적으로 이제 약간 불구 그렇죠? 다리가 좀 불편한 그런 친구고요. 불구라는 표현은 마음에 안 든다. 어쨌든 다리가 살짝 왼쪽 다리가 불편한 그런 친구. 원고도 하루하루 먹고 사 미역하루 하루하루 이제 요즘은 그냥 폐지 수집 정도? 그 정도 하는 먹고 사는 하루하루 먹고 사는데 어느 날 우연히 만나서 얘가 이렇게 만나게 되고 술 한잔 먹고 집으로 갔는데 동욱이를 보고 나서 원고가 뭐를 느끼게 되니? 연민을 느끼게 되고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그지? 좀 이렇게 잘해주려고 하고 동욱도 약간 원고에 대해서 살짝의 어떤 마음을 조금 가지고 있었었지. 그러다가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 동욱이 집주인 노파한테 집도 근데 정말 요즘으로 따지면 판잣집 같은 허름한 아무튼 되게 그런데 동욱이가 노파한테 돈 빌려줬는데 할머니가 그지? 나가버렸지. 사기치고 돈 떼먹고 나가버리고 집도 팔아버리고 그래서 얘들이 어떻게 돼? 여기에 누가 들어와? 사내가 들어와서 살게 되고 그러니까 동욱이가 어떻게 돼? 버리고 나가버리지. 도저히 초상화 그리는 것도 일이 끊기니까 자기가 일사업 때 전부 다 이제 부산으로 피난와서 이렇게 되는 건데 부산이라는 지역에서 피난와서 있는데
책임질 거 못할 것 같으니까 도망치고. 그러고 있다가 2, 3일 전에,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원구가 얘네 집에 찾아갔더니 얘들이 없고 사내가 있는데 사내한테 들은 얘기가 열흘 전에 얘는 나가고 들어오지 않고 2, 3일 전에 동욱이는 나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가면서 뭐를 줬다? 편지를 줬는데 자기 아이들이 편지를 찢어버렸다. 열 받지? 그래갖고 어이씨 그러고 아니 그걸 찢어버리면 어떡하냐고, 동욱이가 나한테 연락처 남겨주고 가든지 했을 텐데 라고 싸워야 되는데 사내의 팔뚝이 굉장히 굵었지. 그렇지? 우리 동성이 형 정도 그랬을 수도 있어. 그래서 생각납니다. 친한 형이에요. 20대 중후반에 차를 끌고 가는데 옆에 형이랑 같이 차를 끌고 가는데, 옛날에 요즘으로 따지면 약간 스포츠카인데 막 우리나라에서 나온 스포츠카인데 조금 작은 거, 젊은 애들이 타는 거, 옛날에 제네시스 쿡 같은 이런 거 타고 가는데 이 형이 타고 가다가 택시를 이렇게 앞질렀어. 근데 뭐 급하게 끼어든 것도 아니고 깜빡이 켜고 들어갔는데 너무 택시 기사님이 굉장히 화가 난 거야. 뒤에서 빵빵대고 쌍라이트 키고 막 그러다가 한 25년 전이래. 그래갖고 아니 왜 그러지 막 그러는데 우리가 뭐 급하게 끼어든 것도 아니고 그러는데 그러더니 갑자기 옆방이 자세 와 이 새끼들아 그랬더니 차가 좀 작으니까 자세 와 이 새끼들아 막 그래갖고 아이씨 그러고 가는데, 그걸 가다가 자꾸 뒤에서 따라오고 막 급하게 막 위협 운전하고 그래갖고 승질이 나갖고 차를 딱 세웠대. 동작대기 위에서 그 차들 때에서 차를 떼때 택시 기사 뒤에 딱 세우고 문을 덜컥 열고 그때 나왔는데 몸이 아저씨가 좀 좋더래. 딱 나왔는데 여기 있는데 이 형이 조수석에 타고 있었고 형 친구랑 이제 탔는데 이 형이 키가 188에 몸무게가 110kg인가 그래. 이 사람이 농구 선수였는데 192에 몸무게가 80몇 kg. 그 조그만 차에서 이 거구들이 딱 이렇게 나오니까 기사님이 진짜 거짓말하고 뛰어나오다가 딱 나와서 이 개새끼들 그러고 뛰어나오다가 욕하고 뛰어나오다가 딱 둘이 딱 되니까 딱 보고 딱 쓰더니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미안하다고 그러려고 얘기한 거야. 어? 내가 그 얘기하려고 자세히 온 거야. 알겠지? 가! 그러더니 진짜 도망가더니 그냥 사네. 그죠? 이 얘기 들을 때마다 웃겨. 아무튼 됐습니다. 그러면 교재를 봅시다. 어쨌든 이러다가 꿀꿀하지 그렇지. 굉장히 심해. 다운돼 있고 이 힘들게 사는 이 사람들의 한국 전쟁 때 피난민의 그 삶을 보여줍니다. 인물 봅시다. 동욱. 불투명한 미래와, 자 동욱의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불투명한 미래와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서 방황하는 정신적 불구자로서 자조적, 냉소적 태도를 지니고 있다. 다음 동옥. 동옥은 세 번째 줄, 폐쇄적이고 정적인 인물, 거의 움직이지 않지. 다리가 불편해서 그런 것도 있어. 원구, 관찰자인데 피란지 부산에서 리어카로 자파를 팔며 그치 온정을 보이는 정적인 인물이다. 나중에 자책감을 느끼지. 인물들의 공통점 밑줄 칩니다. 불구성을 지닌 무능하고 비정상적인 인물. 인물의 갈등관계 있는데 갈등관계는 가볍게 받으시면 돼요. 동욱이랑 동욱은 현실 남매고, 그치? 그 다음 원구는 어떻게 돼? 동욱은 원구가 동욱이랑 결혼하기를 바라기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권하지는 않는데 약간 미묘하죠. 그렇죠? 그리고 연민의 감정, 동욱과 원구는 호감을 느끼고 표현하지는 않아. 원구는 연민을 느끼지만 관계를 발전시키지 않아. 이런 새끼들이지. 그치? 답답하죠. 그렇죠? 자, 중요한 건 배경입니다. 배경의 상징성 별표 쳐두세요. 사회적, 상황적, 시간, 공간적 배경이 적절히 배합되어 밑줄. 인물의 심리와 생존의 비극성이 상징적으로 제시. 밑줄. 인물의 심리와 생존의 비극성이 상징적으로 제시. 공간적 배경. 피난지 부산은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는 비극적 장소. 밑줄 쳐두고요. 낡은 목조과학 역시 정신적, 신체적 불구성과 연결되어 호흡할 수 없는 폐쇄적 공간. 다음, 비 오는 날이라는 눅눅한 분위기인데 비는 밑줄 전후의 암담한 현실과 음울한 내면 세계를 암시하며
장마철의 눅눅한 분위기를 통해 인간의 무기력화, 허무, 절망. 다음 B의 기능 밑줄 다 쳐줍니다. 인물의 심리 암시, 분위기 형성, 사건 전개 방향 암시, 시대 상황의 상징. 다음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건 뒤에 문제에서 하나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위에서 7번째 줄 보시면 간접 화법 어투를 통한 맹소적 태도 밑줄 쳐두고 결말의 여운, 동욱남매의 행방을 묘연하게 처리하여 궁금증과 비극성을 강화하고 있다 정도만 주제 밑줄 칩니다. 전쟁이 가져다준 인간의 무기력한 삶과 허무의식. 수능에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원체 유명한 작품이고 너무 꿀꿀해서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저기 있어. 미안 잠깐만 하나 빼놓은 게 있다. 어디를 보냐면 그 페이지 150쪽 맨 위에 보면 두 번째 줄 직접적인 사건 밑줄 치지 마. 직접적인 사건 제시나 객관적인 인물 묘사보다는 그 밑에 다섯 번째 줄, 여섯 번째 줄 보세요. 서술상 특징. 서술상 특징의 두 번째 줄. 외관상으로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지만 실제로는 원고에 의해 사건이 관찰 서술되고 있으며 원고의 심리만이 드러나 있다. 됐니? 자, 칠판 잠깐 보세요. 요거 설명 좀 할게요.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가원에서 몇 번이나 나왔던 건데 꼭 이 시험에서 여기에서 이 작품이 안 나오더라도 요거는 충분히 나올 수 있죠. 무슨 말인지 봅시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거는 우리가 알다시피 나오는 등장인물들의 모든 내면 심리를 전부 다 아는 게 전지적 작가 시점이죠. 그죠? 그런데 서술자가 잘 보세요. 동옥이 쓰지마. 원구에 얘들의 심리까지 전부 다 묘사를 하게 되면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용어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좀 알아둡니다. 제한된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자, 이게 뭔지 봅시다. 개념만 알아두세요. 얘는 서술자가 특정 인물 원고의 입을 통해서 동욱과 동옥을 보고 있어요.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 여기가 작품이에요. 그러면 서술자는 작품 안에 있니? 작품 밖에 있니? 서술자는 3인칭이니까 전 3인칭이니까 서술자는 작품 밖에 있죠. 작품 밖에 있는데 이 원고의 심리는 드러낸다, 드러내지 않는다? 원고의 심리는 써줍니다. 그런데 동욱과 동옥의 심리는 제시하지 않아요. 왜? 원고의 눈을 통해서만 보니까. 원고가 얘들의 심리까지 묘사할 수는 없잖아. 원고가 신은 아니니까. 됐죠? 그래서 얘들의 심리는 제시하는데 얘들의 심리는 제시하지 않으니까 전지적 작가는 작가인데 제한된 전지적 작가 시점이 되는 거죠. 요 용어를 꼭 기억해 주세요. 이게 어디에서 많이 나오냐면 소설가 구보시의 일을 읽어봤어요? 소설가 구보시 일을 들어봤지 그랬지? 구보시 일에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서술자가 작품 밖에서 구보의 입을 통해서 사내와 최군의 심리, 최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구보의 심리는 드러내는데 얘들의 심리는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게 평가원에 나왔었어요. 표로 이렇게 직접 표로 그려줍니다. 요 표를 조금 기억해 두세요. 알겠어요? 요건 좀 그려두세요. 요거 요대로 그려주세요. 그래서 인물의 심리를 드러낼 때 완전히 드러내는 게 아니라 일부 애들만 보여준다는 거 알아봅니다.
썼죠. 그 이제 교재를 보시면 얘는 문제풀이나 나갈게요. 보시면 어디냐면 그 147쪽에 보면 그 앞 146쪽이 있고 147쪽이 있는데 147쪽에 있는 지문이 만약에 수능에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EBS 외 부분과 EBS 있는 부분 합쳐놓은 게 요 147쪽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앞부분은 EBS 수특에 있는 부분 전부 다 그대로고 요 부분이 EBS 바깥에 포함된 부분을 제가 실어놓은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같이 보시면 되고요. 36번에 5번이고 문제는 쉬워서 제가 답을 불러드릴게요. 37번에 3번, 38번에 2번인데 38번에 5번 보세요. 미음의 비유에는 자신이 맞서기 힘들 만큼 몸집이 큰 상대방이 느끼는 원고의 두려움 이런 거 답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죠? 됐습니다. 넘기셔서 페인눈에 광장하겠습니다. 페이지 153쪽을 펴보세요. 153쪽. 능력자죠. 남한에도 여친 있고 북한에도 여친 있고 능력자. 2006년 수능에 최인현의 광장이 나오고 2013년에 그때 수능 A-B형이 있었거든요. 이과는 A형, 문과는 B형인데 A형에서 한번 나왔고요. 문학사적 가치로 1960년대에 잘 들으세요. 남한과 북한과 이데올로기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룬 소설 첫 번째 소설이 바로 최인현의 광장입니다. 문학사적 가치가 원체 높기 때문에 언제 수능에 다시 나와도 적이 되지 않을 만큼 유명한 작품이고 가치가 높기 때문에 요즘 소설들이 조금 이제 많이 거슬러 올라오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또 나올 수 있고요. 옛날로 돌아가서 나올 수 있는 작품이에요. 명준이가 어디를 선택을 해요? 자, 제목이 광장인데 광장과 반대되는 게 다 같이 뭐죠? 얘들아? 배웠지? 뭐니 얘들아? 뭐 배웠니? 밀실이라고 배웠죠. 광장이 오픈된 공간이라면 밀실은 개인적인 공간 이게 되지 그렇지. 그래서 얘를 뭐를 추구를 광장을 찾게 되지. 그래서 처음에 얘는 어디에서 있어? 남한사에 있다가 북한을 선택을 했지. 북한에서 광장이라고 생각해서 갔더니 북한에는 뭐만 남아있어? 이데올로기만 남아있고 개인의 자유 따위는 없고 개인의 삶은 없고 이데올로기의 허울만 남아있다. 그러다가 어쨌든 북한 장교를 해서 다시 남한에 내려갔다가 남한에 잡히게 되고 그래서 포로에서 북한을 선택할까 남한을 선택할까 이거 내가 옛날에 최인훈 선생한테 직접 한번 들은 얘기인데 처음에 명준이가 지금 마지막에 어디 선택해? 얘들아 결국 마지막에 남한도 북한도 아닌 어디를 선택하게 되니? 중립국을 선택하게 돼. 거기에 가면 자기의 이상을 실현해줄. 왜? 광장이라고 생각들 그러니까 자기가 추구하는 이상량을 이상세계를 동경했는데 그게 남한도 북한도 아니에요. 그래서 중립국을 선택했는데 중립국 선택해서 가다가 여기서 결국 뭐를 선택하게 돼? 자살을 선택하는데 이 자살이 어디에서 선택하게 되면 바다지. 이 바다가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어디에도 없다 이거. 근데 내가 옛날에 최인 선생님한테 직접 이제 만나서 이제 우리 그 문학 강연회 같은 거 작가의 대담 이런 거 했었을 때 했었거든. 그래서 만나고 저녁에 술자리 오고 했는데 사담으로 여담으로 조용히 얘기하시는데 처음에 내가 얼핏 듣고 북한을 선택했다고 그랬대. 북한을 선택했다고 소설을 발표를 했더니 옛날에 그 안기부 시절이 있던데 그때 해서 남산에 끌려갔대. 그래갖고 끌려갖고 죽도록 두드려 맞고 어떻게 돼? 남한을 선택하게 해서 그때 방공의식이 굉장히 메카시즘입니다. 방공의식이 굉장히 높았다면서 남한을 선택으로 바꾸는데 작가적인 양심상 도저히 북한 말고 남한을 선택을 못하겠대. 그래갖고 죽여버린 거래. 그런 얘기를 얼핏 들었던 기억이 나. 뭐 확실한 건 아닌데 네, 아무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 봅시다. 90페이지 이명준 주인공 표 볼게요. 바로 보면서 봅시다. 줄거리는 원체 뭐 잘 아는 얘기고 분단의 비극적 상황에서 남과 북으로 가면 진정한 의미에서 광장을 찾으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중립국을 택하게 된다.
그러나 중립국에서도 진정한 광장을 찾을 수 없을 것임을 깨닫고 바다에 투신자선한다. 자신이 그토록 찾던 진정한 광장이 바다라고 생각하고 그곳으로 뛰어든 것이다. 아쿠아맨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죠? 좌절한 지식이며 밑줄 칩니다. 좌절한 지식이며 이상주의자 적극적인 문제 해결에 의지가 없다. 그지? 중요한 건 여기서 윤회랑 은혜 중에서 누가 더 중요하니 얘들아? 얘가 더 중요해요. 나중에 북한 장교를 만나봐서 내려왔는데 은혜가 뭐가 돼요? 은혜가 원래 은혜는 북한에 있었을 때 여친이었는데 러시아 그때 소련이었지. 소련으로 유학을 갑니다. 유학으로 발레리나, 그지? 발레리나는 유학을 갔다가 그냥 자기 일은 뭐 생각하고 명준의 아이를 가지고 아이를 임신한 채 간호장교로 와서 명준이랑 남한에서 만났다가 어떻게 돼요? 임신했는데 간호장교로 왔다가 하다가 총 맞고 죽게 되죠. 그리고 중립국으로 가는 배 위에서 자기를 자꾸 따라오는 뭐를 발견하게 돼요? 바다에서 배 위에서 처음부터 따라왔던 갈매기를 보게 되는데 이 갈매기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은혜랑 뱃속에 있던 자기 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괴로워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결국 죽게 되는데 그 다음 구성요소 뭐 이거는 되면 됐고요. 광장과 밀실의 대립구조 별표 쳐둡니다. 광장과 밀실의 대립구조 맨 밑에 보시면 주인공 이명준은 남북의 이데올로기 갈등 속에서 진정한 삶의 터전을 찾아 헤맨다. 그러나 광장으로 여기서 밑줄 칩니다. 중요합니다. 광장으로 표상되는 북한은 이데올로기의 허상을 보여주고 밀실로 표상되는 남한은 방종과 타락이 난무하는 이기주의의 공간. 그래서 나는 이 두 개가 자 여기 보세요. 광장은 폭넓은 거에다가 국가 막 넓은 자유 이런 넓은 이거였고 밀실은 개인의 자유로운 삶이었는데 남한도 북한도 어떻게 돼요? 왜? 흔들렸어? 곤란하지. 어머나 됐다. 조심. 다음 어떻게 돼? 그렇게 했는데 퇴폐한 공간이고 타락한 공간이고 무한 이기주의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살면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찾지 못하게 됩니다. 됐습니까? 이걸 좋아하는 삶을 추구하게 되는데 마지막 그래서 그 선택한 게 어떻게 됩니까? 중립국이 되는 거죠. 됐지? 자, 명준의 죽음 선택. 그냥 이렇게 해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자, 잘 보세요. 명준 남한 사회는 이익만 추구하고 북한 사회는 왜곡되고 획일에 대한 이념만 있고 그래서 중립국을 선택하는데 중립국을 가도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치 진정한 사랑이 가능한 바다를 선택하는 것. 그래서 명준이 죽음을 선택하는 의미 중립국에서도 조화로운 삶이 불가함을 인식하고 표 밑입니다. 은혜와 딸의 환영인 바닷새 갈매기들이 조국을 떠나 새로운 삶을 살 수 없다는 걸 명준에게 환기시키고 죽게 되죠. 요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바다와 바닷새의 상징 의미 있을 때 바다에다가 동그라미를 좀 쳐주시면 됩니다. 문제 역시 지문도 얘도 그럼 안 해둘게요. 자, 페이지 152쪽에 345번에 별표 하나 쳐둡시다. 345번 요거 정도 알아둡니다. 43번의 답은 1번 44번의 답은 4번 광장은 문제가 쉬워요. 45번에 5번이 됩니다. 다음 46번의 답 뭡니까? 웃음은 냉소죠. 냉소 4번이 됩니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어디를 보시느냐 어둠에 오는 다음 주에 하고요. 목차를 좀 봅시다. 목차 맨 앞에 목차 좀 펴보세요. 아까 처음에 공지했던 대로 자, 잘 들으세요. 다음 주부터 뭐를 하게 된다? 딱 1시간에 모의고사를 보게 됩니다. 주의사항 2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니들이 제일 중요해요. 왜? 오후 2시가 제일 졸릴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앞에 아침에 하는 애들이나 저녁에 하는 애들은 그나마 괜찮은데 저녁 애들도 좀 문제더라. 하긴 아침에도 일찍 깼다고 문제더라. 그래 다음 문제는 여기 보세요.
다음 주에 제가 얘기하겠지만 이제 조금 좀 하겠지만 자기 요즘 많이 피곤해 애들 많은데 생활관리 중에서 취침 시간 10월입니다. 취침 시간 12시 이전으로 한번 해보세요. 12시 이전으로 슬슬 바꿔가야 돼요. 바꿔가셔야 됩니다. 10월 둘째 주부터 D30일 때부터는 무조건 수능이랑 똑같이 하기 때문에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면 6시 반에 일어날 거예요. 자, 니네 생각해보세요. 6시 반에 일어났는데 낮에 하나도 졸리지 않으려면 11시 반에서 12시에 자야 돼. 니네가 수능 보는 전날 몇 시에 잘 거냐면 11시에서 11시 반에 니네가 누울 거예요. 그러려면 수능 타임이랑 거의 똑같이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니네가 지금 1시에 자는 애들 금요일날은 특히 2시 아직도 막 2시, 3시 이렇게 자는 애들 있는데 이제 슬슬 돌아가셔야 됩니다. 알겠니? 인간답게 살아야 돼요. 11시 반에 자서 6시 반에 일어났는데 니네가 6시 반에 일어나서 아침 7시, 7시 반에 머리가 100% 돌아갈까? 안 돌아간다고. 그거 이제 되게끔 만들어야 돼요. 학교 요즘 매일 가죠? 보통 몇 시까지 가냐? 경기도 9시까지인가? 그죠? 일찍 가세요. 7시 반, 8시에 가서 귀에 이어폰 꽂고 아침에 그냥 공부해야 돼요. 8시부터 머리가 돌아가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다음 주에 모의고사 보는데, 다음 주부터 모의고사 보는데, 1시 반, 니들은 1시 반에 보고, 아침 9시에 보는 애들, 스님 수업이 9시부터니까, 9시부터 1시 반, 그리고 6시 반부터 보는데, 얘들은 제가 따로 얘기하겠지만, 니들 1시 반이기 때문에, 금요일날 적어도, 금요일날, 이때까지 내가 12시, 1시, 2시에 잤다면, 적어도 지금은 몇 시? 12시 전에 나가야 돼. 자고 7시에 8시에 일어나서 잠 충분히 자고 오세요. 시험 볼 때 졸려서 엎어서 꾸벅꾸벅 졸리면 안 돼요. 이게 영어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1시 반이면 영어 1시부터 영어 시험 시작이잖아요. 10분부터. 그러니까 영어 시험 볼 때 졸지 않는 연습한다고 생각하시고 시험 볼 겁니다. 되셨습니까? 요거 하나 얘기하고요. 이렇게 모의고사를 보기 때문에 요번 주부터 EBS 숙제가 들어갑니다. 목차 펴보세요. EBS 파이널 과제가 들어갑니다. 이거 다음 주에 제가 직접 검사해보고 안 돼 있으면 저기 쫓아내서 혼자 독서실에 앉아서 혼자 처박혀서 다 풀고 올 때까지 그냥 처박아 둘 거예요. 꼭 잊지 말고 해오세요. 8번, 9번, 10번입니다. 김상영의 오륜과 북천과 매초명월. 이 북천과는 수능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다음 오른쪽 33, 34, 35. (33번은) 운영전, 4번 심생전, 구흥몽. 다음 심생전 옛날에 나왔지만 구흥몽도. 다음 밑에 44번부터 46번까지 44, 45, 46 이렇게 총 9자 풀어오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봅시다. 안녕. 안녕.